반갑습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의 김원석이고요. 오늘 이렇게 좋은 웨비나 기회를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리랑 화면은 문제 없으시죠? 네,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그런 걸로 알고 이제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크리스퍼와 그 다음에 싱글셀 시퀀싱, 그 중에서도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이용을 해서 펑셔널 지노믹스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포스트 지놈 이라에 살고 있습니다. 즉, 지놈 시퀀스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지 개인에 대해서건 어떤 종에 대해서건 얻을 수 있는 시기에 있는데, 근데 이때 우리가 지놈 시퀀스를 모두 다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그를 통해서 어떤 종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파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퀀스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벽하게 파악을 못했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이런 지놈 시퀀스를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그 개인이 뭐 젠더, 남성인지 여성인지 혹은 뭐 그 개인이 가진 ABO 블러드 타입은 어떨지 이런 단순한 것은 알 수 있지만 이 사람이 어떤 질병에 걸릴 확률은 어떨지 혹은 어떤 성격일지 MBTI는 뭘지 이런 거를 예상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아직 모든 유전자 혹은 모든 변이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대부분의 for genetic study, 특히 지화 스터디를 필두로 한 for genetics 스터디를 통해서 감사하게도 우리는 몇 가지 유전자 그리고 몇 가지 변이에 대해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p53가 deactivation 되는 변이라면 그 환자는 암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다. 그다음 KRAS가 hyperactivation 되면 그 세포는 암을 만든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언제나 우리가 이런 변이를 원하는 변이를 가진 환자 샘플을 우리가 충분히 손에 가지고 있고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거는 제가 원하는 변이 혹은 원하는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세포에 실제로 그런 변이를 직접 도입을 하고 그 세포를 다양한 시퀀싱 툴을 통해서 분석을 함으로써 다양한 유전자 혹은 변이의 기능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스테마틱하게 연구하는 연구. 즉, 저는 이런 연구를 Writing and Reading Genome 연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많이 들어보셨다시피 크리스퍼 툴은 요즘 아주 버서타일합니다. 아주 많은 용도로 쓸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유전자를 knock out, 즉 유전자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싶다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이런 Cas9 뉴클리이즈를 이용할 수 있고요. 어떤 유전자를 낙아웃 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전자의 뭐몇 베이스 페어 정도만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이런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를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하실 수 있고 지놈상에 아무런 스카도 남기지 않고 유전자 발현만 혹은 에피지놈만 좀 조절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크리스퍼 액티베이터 리프레서나 에피지놈 모디파이어를 쓸 수 있고 RNA를 타겟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RNA 타겟팅용 크리스퍼도 따로 있습니다. 이처럼 아주 다양한 엔지니어링을 요즘 크리스퍼는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의 낙아웃에 대한 기능을 연구하고 싶다라고 하면 크리스퍼 뉴클리이즈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substitution, point mutation을 가하고 싶다라고 하면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 이처럼 우리가 원하는 지네틱 모디피케이션에 따라서 다양한 크리스퍼를 이용해서 세포의 지네틱 모디피케이션을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즉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퍼 연구를 함에 있어서 제가 크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건 두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어떻게 이런 스케일을 늘릴까? 두 번째는 어떻게 그렇게 엔지니어링 된 세포를 더 자세히 분석할까입니다. 이 딥한 어널리시스에 포커스를 두었을 때 두고 저는 나노포 롱리드 시퀀서를 아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첫 번째로 이제 스케일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떤 지네틱 모디피케이션을 세포에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 크리스퍼 툴을 통해서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씩 하나씩 변이를 도입하게 되면 뭐 우리가 원하는 스터디하고자 하는 변이가 뭐 10개 순이다. 뭐 그러면 크게 문제가 안 될 텐데 우리가 도입하고자 하는 변이가 뭐 수백 개, 수천 개 순이다. 그러면 이를 각각 도입하는 건 매우 힘들겠죠.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변이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수천, 수만 개의 변이를 한 번에 도입할 수 있도록 크리스퍼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크리스퍼 스크리닝을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퍼 스크리닝을 이용할 때 아주 시너지가 좋은 테크놀로지가 싱글셀 시퀀싱입니다. 싱글셀 시퀀싱은 여러 가지 세포가 섞여 있을 때 그것을 한 번에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분석하는 테크닉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다양한 세포가 섞여 있는 샘플을 이런 프루트 샐러드, 즉 여러 가지 과일이 섞여 있는 프루트 샐러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이때 기존의 벌크 RNA 시퀀싱을 이용하게 되면 이 프루트 샐러드를 갈아서 스무디를 만들어 먹는 것과 비슷합니다. 즉, 이 스무디를 먹었을 때, 즉, 벌크 RNA 시퀀싱을 했을 때, 아, 이 샘플에 딸기가 들어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이 샘플에 섞여 있는 이 블랙베리랑 블루베리 중에 어떤 것이 더 시고, 어떤 것이 더 단지, 즉, 각각의 과일에 대한 맛, 즉, 각각의 세포에 대한 분석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싱글셀 시퀀싱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프루트 샐러드에서 과일을 하나씩 집어 먹는 것과 같아서 블루베리와 블랙베리가 맛이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그럼 다시 크리스퍼 스크리닝으로 돌아와서 이제 세포에 다양한 크리스퍼 툴을 이용해서 다양한 변이 혹은 다양한 perturbation을 가진 세포의 풀을 만들어 둔 다음에 이들을 싱글셀 레벨로 얘 따로, 얘 따로, 얘 따로 분석함으로써 정상세포의 성질은 어떻고, 유전자 1번이 망가진 세포는 어떻고, 유전자 2번이 촉진되면, 유전자 3번의 특정 변이가 도입되면 세포가 어떤지, 이런 다양한 perturbation이 가해진 세포의 특성을 하나하나 큰 스케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를 통해서 우리는 massively parallel하게 다양한 지놈 엔지니어링의 결과에 대한 functional characterization을 큰 스케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흔히들 싱글셀 크리스퍼 스크린이라고 부르고요. 근데 이런 분석을 저는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더 딥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런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할 때는 이렇게 생긴 싱글셀 cDNA를 만들어서 이를 분석하게 됩니다. 이런 cDNA는 유전자의 크기에 따라서 당연히 크기는 다양하겠지만 보통 한 몇 킬로 베이스 페어 정도는 되고요. 그런데 이런 싱글셀 RNA 시퀀싱을 할 때 한 99% 정도의 스터디들은 대부분 숏리드 시퀀싱, 그 중에서도 일루미나 베이스의 숏리드 시퀀싱을 많이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퀀서의 경우에는 이런 수KB를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만든 cDNA를 잘게 쪼개서 끝부분만 살짝 읽음으로써 각각의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발현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읽지 못하는 부분이나 프래그멘테이션 때 잘려나간 대부분의 제네틱 인포메이션은 그냥 로스가 되는 거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하나의 유전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다양한 형태의 아이소폼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 유전자상에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위치에든 뮤테이션이 존재할 수 있고요. 그런데 이런 숏리드 시퀀싱의 기존 RNA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이 유전자의 끝부분만 살짝 읽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이게 어떤 유전자인지는 알 수 있지만 이게 어떤 폼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혹은 어디에 어떤 변이가 있는지는 분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나노포 시퀀싱을 싱글셀 크리스퍼 스크린에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노포 시퀀싱은 이제 다들 아시다시피 나노포를 통해서 뉴클릭 애시드가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전기적 시그널을 통해서 시퀀싱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퀀싱 바이 신시스 기법들이 가지는 뭐 수백 베이스 페어 정도의 시퀀싱 한계를 쉽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테크놀로지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일루미나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싱글 엔드로 봤을 때 한 250 베이스 페어 정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면 나노폴 시퀀싱은 거의 메가 베이스 페어까지도 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런 cDNA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고요. 시퀀싱 뎁스에서도 사실 미나온 때의 생각을 해보면 일루미나에 비해서 엄청 많이 뒤처지는 건 사실이지만 프로메타이온을 이용하면 충분히 싱글셀 RNA 시퀀싱에 이용할 만큼의 리드를 얻을 수도 있고 특히 어크러시 부분에서는 예전에 나노포어 시퀀싱, 특히 미나온과 거피 초반 부분을 생각하면 나노포어 시퀀싱의 어크러시가 매우 떨어진다라고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신 테크놀로지 케미스트리와 최신 베이스컬러를 이용하면 충분히 높은 어큐러시를 얻을 수 있어서 나노포 시퀀싱을 제공하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다양한 크리스퍼 엔지니어링을 가한 세포를 싱글셀 레벨에서 롱리드 시퀀싱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cDNA를 전체를 읽음으로써 기존에는 얻을 수 없었던 제네틱 베리언트 정보나 트랜스크립트 아이소폼 정보를 추가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일단 이런 싱글셀 cDNA를 만든 다음에 이 cDNA는 보통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를 일부는 이제 컨벤셔널한 숏리드 시퀀싱에 이용을 해서 각각의 세포가 발현하고 있는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얻고 또 일부는 이처럼 롱리드 시퀀싱, 즉 나노폴 시퀀싱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기존에 얻을 수 없었던 트랜스크립트 아이소폼 정보나 제네틱 베리언트 정보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때 각각의 cDNA에는 셀 바코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숏리드로 읽든 롱리드로 읽든 그 바코드를 파악할 수 있고 이렇게 완벽하게 동일한 세포 1번의 데이터를 숏리드와 롱리드에서 각각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멀지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저희는 각각의 세포가 발현하는 유전자, 뭐 이소폼 등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렇게 매칭을 시키려면 셀 바코드를 정확하게 읽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숏리드 시퀀싱에서는 셀 바코드 읽는 게 전혀 문제가 없는데, 롱리드는 이제 셀 바코드 읽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숏리드 시퀀싱을 이용하게 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cDNA 상의 셀 바코드가 어떤 게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매칭이 쉽고 최근 이제 더 나은 베이스 컬러도 있지만 베이스 컬러를 좋은 걸 쓰면 쓸수록 이런 바코드 매칭의 정확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사실 한 10x 기준 16 베이스 페어의 셀 바코드 매칭의 나노포어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컨벤셔널한 숏리드 시퀀싱을 통한 RNA 싱글셀 시퀀싱은 각 세포가 발현하는 유전자 발현량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이처럼 롱리드 시퀀싱을 여기에 추가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훨씬 더 자세한 정보, 즉 각각의 세포가 어떤 유전자를 어떤 아이소폼의 형태로 어떤 변이를 가지고 얼마나 발현하는가, 즉 이런 훨씬 더 딥한 어널리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처럼 크리스퍼 지놈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싱글 셀 시퀀싱과 나노폴 시퀀싱이라는 세 가지 커팅 엣지 테크놀로지를 모두 합쳐서 더 큰 스케일에서 더 자세한 분석을 할 수 있는 크리스퍼 스크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다양한 스플라이싱 사이트나 스플라이싱 팩터들이 어떻게 얼터네티브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캔서 소마틱 뮤테이션이 어떻게 세포에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각각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얼터네티브 스플라이싱입니다. 얼터네티브 스플라이싱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 엘리멘트가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스 엘리멘트인 스플라이싱 사이트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트랜스 엘리멘트인 스플라이싱 팩터들인데요. 이들이 각각 어떤 식으로 단일 세포 수준에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위해서 는 각각 스플라이싱 사이트를 크리스퍼를 통해서 망가뜨리거나 이런 스플라이싱 팩터들을 크리스퍼를 통해서 망가뜨리고 세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단일 세포 수준에서 관찰했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인 스플라이싱 사이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런 스플라이싱 사이트들은 얼터네티브 스플라이싱에 매우 중요하고 이런 사이트가 망가지게 되면 abnormal한 얼터네티브 스플라이싱이 발생한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스터디하고자 이제 proof of concept 실험으로 유전자를 하나 골라서 이 유전자 엑손 5번에 있는 스플라이싱 억셉터를 크리스퍼로 망가뜨리고 이때 세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단일 세포 수준에서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즉 이런 스플라이싱 억셉터의 망가짐이 어떤 노블한 트랜스크립트를 만들어내는지를 관찰을 해본 것이고요. 그래서 스플라이스 이런 스플라이싱 억셉터가 망가진 세포랑 와일드 타입이 섞여 있는 셀 풀 혹은 와일드 타입 셀에서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적용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X축은 각 세포에서 발현되는 아이소폼 형태의 비율을 의미하고
Y축은 이제 each single cell을 의미하는데요. Y타입 셀에서 보시면 대부분의 세포가 이제 풀랭스 아이소폼을 메이저하게 발현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지만 이렇게 스플라이싱 억셉터를 망가뜨린 세포의 풀에서는 이제 어떤 세포 풀들은 엑손 5번이 스킵된 아이소폼, 어떤 세포는 풀랭스 아이소폼, 어떤 세포는 반반 정도로 단일 세포 순에서 각각의 세포가 가진 트랜스크립트 아이소폼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쇼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얻은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가지고 비교를 해봤을 때 이런 엑손이 스킵된 세포들과 풀랭스 아이소폼을 가지고 있는 세포들 간의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도 조사를 할 수 있었고 다양한 스플라이싱 억셉터를 한 번에 망가뜨렸을 때 이 세포의 풀에 다양한 형태의 아이소폼을 가진 세포의 파퓰레이션, 서파퓰레이션이 존재한다라는 것들도 프루프 오브 컨셉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스플라이싱 팩터로 넘어갔습니다. 스플라이싱 팩터는 대부분 RNA 바인딩 프로테인으로서 타겟 트랜스크립트의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 주를 하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의 뮤테이션이 다양한 캔서 타입에서 알려져 있고 이런 뮤테이션이 다양한 스플라이싱 업노멀리티를 일으켜서 이가 튜머리 제네시스에 영향을 준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스플라이싱 팩터의 영향을 하이 스루풋으로 조사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일단 메이저 타겟진으로는 PTPRC, 즉 CD45라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를 골랐습니다. 이런 CD45는 이뮨셀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아이소폼으로 존재를 하고 예를 들면 엑손 ABC가 포함되면 RABC 폼, 하나도 포함하지 않으면 RO 폼 이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요. 이뮨셀의 스테이터스에 따라서 각각 발현하고 있는 아이소폼의 형태가 다릅니다. 그래서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 단백질들이 이런 아이소폼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스터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스킴을 짰고요. 이제 이뮨셀에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를 낙아웃할 수 있는 가이드 RNA 라이브러리를 전달을 해서 각각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가 망가진 세포의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 세포의 풀을 싱글셀 수준에서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분석을 해서 Y타입 세포는 어떤 아이소폼, 스프라이싱 팩터가 망가지면 어떤 아이소폼을 발현하는지를 한 번에 조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고요. 이를 통해서 얻은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의 대표적인 리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Y타입 세포, 즉 이는 싱글셀 레벨에서 리드를 얻은 거기 때문에 각각의 리드를 각각의 세포에 어사인을 할 수 있고요. Y타입 세포 하나에서 얻은 리드는 대부분 엑손 A, B, C가 없는 숏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되고 있는 것을 HNRMPLL이라고 하는 스플라이싱 팩터가 망가진 단일 세포에서 얻은 리드들은 이렇게 엑손 A, B, C가 포함된 롱 아이소폼이 메이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리드는 싱글셀 수준에서는 쇼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고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리드들을 각각의 낙아웃 세포에 따라서 싱글셀 수준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이 X축은 각각의 아이소폼의 프로포션을 의미하고 Y축은 각각의 싱글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Y타입 세포는 대부분 이런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되는 것을 이 유전자가 낙아웃된 세포에서는 이런 아이소폼보다는 RBC나 RABC 아이소폼이 메이저하게 발현되는 세포가 훨씬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저희가 타겟팅한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에 대해서 플러팅을 해 왔을 때 X축은 각각의 세포에서 망가진 스플라이싱 팩터를 의미하고 Y축은 그 결과로 CD45 아이소폼이 더 길어졌는지 더 짧아졌는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이 회색은 Y타입 세포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이런 스플라이싱 팩터들이 낙아웃 되었을 때는 Y타입 세포에 대비해서 아이소폼 길이가 더 길어졌다. 그다음에 이런 스플라이싱 팩터들이 낙아웃 되었을 때는 Y타입 세포에 대비해서 아이소폼의 길이가 더 짧아졌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유전자 하나하나 다 낙아웃 클론을 만들고 하나하나 벌크 RNA 시퀀싱을 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낙아웃 풀을 만들고 한 번에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함으로써 이런 정보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PTPRC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전자 밀6의 경우에는
다른 self to splicing 팩터가 더 영향을 많이 준다. 뭐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연구를 조금 더 확장을 해서 트랜스크립톤 와이드하게 어떤 식으로 아이소폼이 각각의 스플라이싱 팩터 낙아웃에 따라 리스폰스를 하는지는 지금 바이오 아카이브에 페이퍼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다양한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 연구에 어떻게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과 크리스퍼를 이용했느냐이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다양한 캔서 소마tic 뮤테이션이 어떻게 세포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크리스퍼와 나노포 시퀀싱을 이용했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밀의학, 프레시전 메디슨이라고 하면 이것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가 right treatment를 right patient에게 right time에 전달을 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right treatment라고 하면 각각의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변이에 맞는 트리트먼트를 의미할 겁니다. 근데 이런 right treatment는 우리가 아직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직 대부분의 뮤테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뮤테이션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거기에 따른 right treatment를 찾아내기가 매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P53 같은 경우가 좋은 예인데 어떤 뮤테이션은 비나인하다, 즉 질병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뮤테이션은 패소제닉하다, 즉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많은 수의 뮤테이션이 사실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이들은 uncertain significance로 카테고라이즈 돼 있고 이런 베리언트들을 저희가 VUS라고 부르죠. 이런 VUS들이 실제로 비나인한지 패소제닉한지 특히 이들이 패소제닉하다면 왜 패소제닉한지를 알아야 우리가 이런 드럭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휴먼 지네틱 디지즈에서 알려져 있는 변이는 상당히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는데 대부분은 과반은 이런 포인트 뮤테이션입니다. 중에서도 이 서브스티튜션이 가장 대다수이기 때문에 아까의 경우에는 제가 스플라이싱 팩터를 낙아웃한 다음에 그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Cas9 뉴클레이즈를 썼고 이제는 서브스티튜션 뮤테이션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를 도입할 수 있는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를 이용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도 이제 개발된 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기 때문에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지놈상에 있는 사이토신을 다른 베이스로 바꿀 수 있는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 아데닌을 다른 베이스로 바꾸는 아데닌 베이스 에디터, 혹은 우리가 원하는 베이스를 원하는 베이스로 바꿀 수 있는 범용적인 프라임 에디터 등이 있고요. 이런 툴들을 잘 개발하고 이용하면 원하는 제네틱 베리언트를 세포에 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P53에 존재하는 다양한 포인트 뮤테이션들이 어떤 식으로 세포에 영향을 주는지를 하이 스루풋으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와일드 타입 세포의 다양한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를 이용해서 다양한 P53 포인트 뮤테이션이 도입된 세포의 풀을 만들었습니다. 그다음 이 세포의 풀을 한 번에 믹스로, 벌크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싱글셀 레벨에서 각각 분석을 해서 이 변이는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 변이는 세포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는 스킴을 짰고요. 이때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하긴 하지만 타겟 사이트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타겟 베이스를 건드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타겟 사이트가 있어서 여기를 표적하는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 즉 사이토신 베이스 에디터를 쓴다라고 하면 이 사이토신이 타이민으로 바뀌어서 이런 변이를 도입할 수도 있지만 앞에 있는 사이토신이 타이민으로 바뀌어서 이런 변이를 도입할 수도 있고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고 사이토신이 타이민 대신 구안인으로 바뀔 수도 있어서 이런 변이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즉,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는 서브스티튜션 뮤테이션을 일으키는데 매우 효과적이지만 그가 도입하는 변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벤셔널한 쇼리드 시퀀싱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가이드 RNA가 있으면 어떤 변이를 도입하겠지라고 하는 유추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하나의 가이드 RNA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다양한 형태의 뮤테이션을 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실질적으로 싱글셀 레벨에서 각각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가이드 RNA가 있는 세포를 쭉 모아서
그들을 분석해 봤을 때 이렇게 다양한 많은 뮤테이션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롱리드 시퀀싱을 이용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각각의 세포가 가진 가이드 RNA가 아니라 각각의 세포가 가진 지노타입을 실질적으로 싱글셀 지노타이핑을 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cDNA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서 각각의 세포를 지노타이핑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cDNA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으면 세포 바코드로부터 이 세포 1번은 변이가 하나도 없구나. 이 세포 2번은 이런 변이를 가지고 있구나. 이 세포 3번은 이런 변이를 가지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싱글셀 지노타이핑이 가능하고 이는 쇼리드 시퀀싱을 통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러면 롱리드 시퀀싱을 가지고 이런 서브스티튜션 뮤테이션을 실제로 지노타이핑 할 수 있냐? 정확도가 충분하냐? 이런 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런 싱글셀 cDNA를 기존에 사용하는 쇼리드 시퀀싱과 전체를 읽는 롱리드 시퀀싱을 1대1로 비교를 해서 10가지의 타겟 시퀀스의 타겟 사이트에 대한 지노타이핑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실제로 이 매칭 확률이 99.1% 정도로 쇼리드 시퀀싱과 거의 비슷한 정도의 정확도로 롱리드 시퀀싱 지노타이핑이 가능한 것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양한 베이스 에디터를 통해서 세포의 다양한 포인트 뮤테이션을 도입을 하고 싱글셀 수준에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뮤테이션을 지노타이핑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트랜스크립톰을 읽어서 이 변이가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데이터는 다음과 같고요. 약 100개 이상의 p53 변이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여기에서 각각의 닷들은 each single cell을 의미하고 각각의 닷이 가지고 있는 컬러는 each single cell이 가지고 있는 p53 뮤테이션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이 셀들의 위치는 이들의 트랜스크립톰의 유사성을 의미하고요. 여기에 있는 다크 그레이 세포들은 wild type 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떤 색깔의 변이를 가진 세포들은 wild type 셀과 잘 클러스터링이 되고 어떤 변이들은 잘 클러스터링이 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해서 트랜스크립톰 레벨에서 어떤 변이는 wild type like한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이는 functionally significant한 트랜스크립톰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한 변이를 카테고라이즈 할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각의 세포에서의 p53 pathway 스코어를 조사해 봤을 때 wild type 셀이나 wild type like 셀들은 p53 pathway가 아주 액티브한 걸 확인할 수 있었고 functionally significant한 세포들은 대부분 이 pathway가 죽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들은 loss of function mutation에 가까웠던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각각의 세포, 단일 세포에 대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변이와 그 트랜스크립톰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각의 변이에 대해서 우리는 다양한 트랜스크립톰 어널리시스를 할 수 있었고 wild type 세포에 비해서 어떤 변이는 wild type like하다, 어떤 변이는 functionally significant한데 어떤 건 약간 moderate 레벨로, 어떤 거는 very stringent 레벨로 다운 레귤레이션이 된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런 실험은 제가 직접 변이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세포에서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데이터는 U2OS에서 실험을 했던 데이터고 이 데이터는 HT116 세포에서 실험을 했던 데이터인데 즉 각각의 세포의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런 변이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제가 어떻게 실험을 디자인하느냐에 따라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런 실험을 통해서 기존의 wild type like하다고 알려져 있던 변이가 실제로 그렇다. 딜리터리어스하다고 알려져 있던 변이가 실제로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unknown 변이였던 것들이 wild type like한지 딜리터리어스한 변이인지를 추가적으로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툴, 즉 단일 세포 수준에서 다양한 변이를 도입하고 이들을 단일 세포 수준에서 한 번에 분석하는 방법을 저는 개발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면 기존 방식을 통해서 한번 검증해보라라고 하는 요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각각의 변이를 가진 세포를 클로널 셀로 이제 기존 방식을 통해서 만들고 이들을 와일드 타입 세포와 함께 벌크 RNA 시퀀싱을 각각 진행을 해서 벌크 레벨에서 RNA 트랜스크립톰을 검증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싱글셀 어세이에서 functionally significant 하다고 알려져 있던 변이는 저희가 직접 이런 클론을 만들어서 Merck RNA 시퀀싱을 했을 때도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wild type like 하다고 알려져 있던 변이의 경우에는 실제로 버클 레벨에서 wild type like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어디에 쓸 거냐라고 하면 genetic variant specific drug을 만드는데 이 툴이 아주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KRAS G12C 스페시픽한 솔토라십 같은 경우에는 FDA 승인을 받았는데 이런 스터디를 함에 있어서 다양한 변이에 대해서 약물 반응성을 한 번에 검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다양한 변이가 도입된 세포에 약물 처리 전과 약물 처리 후에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을 진행을 해봤더니 약물 처리 전에는 각각의 세포가 뭐 비슷한 트랜스크립토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약물을 처리하자마자 어떤 지노타입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포의 리스폰스가 확 달라지는, 즉 genetic variant 스페시픽한 리스폰스를 보임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쪽으로 좀 더 확장해 나가고자 하고요. 이제 예전 스터디의 경우에는 예를 들면 KRAS 스페시픽한 드럭을 만들기 위해서 KRAS 와일드 타입 세포랑 KRAS 뮤테이션 세포를 각각 다른 백그라운드를 가진 세포 중에서 약물 반응성을 비교를 했는데 이제 앞서 보여드린 툴을 이용하려면은 같은 제네틱 백그라운드를 가진 세포에서 변이의 유무에 따라서 세포가 어떻게 약물에 반응하는지를 좀 더 깔끔하게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T6, Transcript Informed Single Cell CRISPR Sequencing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스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짚어드리면 정상세포에 다양한 변이를 도입한 다음에 얻어낸 싱글셀 cDNA를 일부는 쇼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보고 일부는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지노타이핑을 해서 각 세포에서 제네틱 베리언트랑 진 익스프레션 프로파일을 동시에 얻고 이를 연결을 한 스터디입니다. 그래서 이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퍼블리시를 했고요. 근데 이런 싱글셀 롱리드 시퀀싱이 반드시 이런 크리스퍼 스터디에만 이용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싱글셀 RNA 시퀀싱은 대부분 많이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싱글셀 cDNA는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들이 롱리드 시퀀싱에 적용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환자셀 싱글셀 RNA 시퀀싱 데이터에 사용했던 싱글셀 cDNA를 그대로 나노폴 시퀀싱에 한 번 더 이용을 해서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진 익스프레션 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세포가 가지고 있는 변이까지도 추가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즉, 냉동실에 있는 싱글셀 cDNA를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읽기만 하면 이런 정보들, 지노타입이나 트랜스크립트 아이소폼에 대한 정보를 추가로 얻으실 수 있고요. 참고로 이런 시퀀스를 얻기 위해서 이용했던 롱리드 시퀀싱은 나노포 시퀀싱의 어댑티브 샘플링을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에 대한 뎁스를 더 올린 시퀀싱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면 환자 싱글셀 cDNA 샘플에서도 각각의 세포가 가진 변이, 아이소폼 혹은 뭐 BCR, TCR 풀 스트럭처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요. 요즘 많이 하시는 스페이셜에도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테넥스의 비지움 같은 플랫폼은 스페이셜을 할 때도 각각의 로케이션 스페시픽 cDNA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들을 롱리드 시퀀싱에 접목을 하면 위치별 진 익스프레션 뿐만이 아니라 뭐 베리언트나 아이소폼 정보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피쉬 베이스의 뭐 지니움 같은 거는 싱글셀 cDNA가 없으니까 이런 스터디를 할 수 없고요. 이제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제가 어떻게 다양한 변이를 세포에 쓰고 그 데이터를 읽고 그 데이터를 분석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포에 뭐 진 낙아웃이 됐든 포인트 뮤테이션이 됐든 다양한 크리스퍼 툴을 이용하면 저희는 세포에 그거를 대용량으로 도입을 할 수 있고 싱글셀 수준에서 뭐 숏리드, 롱리드 추가적으로 뭐 에이텍이나 이런 것들도 이용하게 되면 각각의 세포에 대해서 더 많은 것들을 분석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다양한 변이나 뭐 다양한 진 퓨전, 다양한 에피지네틱 모디피케이션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쌓이고 쌓이면 이런 다양한 형태의 뮤테이션들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그들이 어떻게 약물을 반응하는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구축을 할 수 있게 될 것이고 그런 데이터베이스는 결과적으로 이런 프레슨 메디슨에 있어서 아주 핵심이 되는 데이터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저는 이런 툴들을 열심히 개발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자면은 저는 지놈을 쓰고 읽음으로써 펑셔널 지노믹 스터디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다양한 스플라이싱 팩터나 스플라이싱 사이트 뮤테이션이 어떻게 얼터네이티브 스플라이싱에 영향을 주는지, 두 번째로는 다양한 캔서 소마틱 뮤테이션들이 어떻게 세포에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분석한 연구를 보여드렸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컴프레hen시브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Laboratory of Genome Technology라고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에 있고요. 네, 저희 콜라보레이터, 저희 스폰서고 이번 발표에 이용했던 이제 페이퍼들 레퍼런스입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예, 어떤 질문이 있으면 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참가자분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채팅창을 이용하시거나 혹은 마이크로 직접 질문 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대 네, 안녕하세요. 서울병원의 이은입니다. 그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 네, 다른 건 아니고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제 크리스팔을 통해서 여러 가지 뮤테이션 풀들을 만든다고 했는데 네, 그 만들 때 그게 랜덤으로 만들어지나요? 뮤테이션이?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 뮤테이션을 원한다 해서 여러 개의 뮤테이션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건지 이게 궁금합니다, 교수님. 네. 일단은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변이를 도입하겠다. 예를 들면은 P53에 이런 뮤테이션을 도입하겠다라고 하면은 요 타겟 사이트를 지정하는 가이드하는 RNA를 만들 것이고요. 원하는 베이스를 바꿀 수 있는 크리스퍼 툴, 즉 가이드 RNA와 크리스퍼 툴의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변이를 도입하는 것이지 뭐 막 랜덤 뮤타제네시스를 하는 건 아니라서 원하는 변이를 도입할 수 있는데 그 원하는 뮤테이션을 도입할 때 약간의 바이 프로덕트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음, 기본적으로 원하는 변이를 도입하는 것은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전에 그 캔서 소마틱 뮤테이션에서 뭐 1,000개 이상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그럼 네. 그것도 한꺼번에 1,000개 이상을 그냥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말씀. 그렇죠. 그런 1000개를 도입할 수 있는 크리스퍼를 여러 개를 만들 세트. 것이고, 네. 그거를 세포에 렌티바이러스 형태로 전달하게 되면은 각각의 세포가 어떤 크리스퍼를 받아들일지에 따라서 각각의 세포가 다 다른 변이를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요. 숏리드 시퀀싱을 해서 진 익스프레션 레벨을 보고 그 다음에 또다시 롱리드를 해서 그 데이터를 멀지한다고 하셨는데 네. 숏리드가 굳이 필요한가 싶어서 음, 네.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아주 좋은 포인트이시고요. 롱리드 시퀀싱으로 진 익스프레션 볼 수 있냐?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쇼리드 시퀀싱을 여기서 하는 이유는 그 실험이나 비용 같은 거의 측면에서 접근하시면 괜찮은데요. 싱글셀 시퀀싱을 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이 드는 거는 싱글셀 cDNA를 만드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싱글셀 cDNA를 만들어 놓고 나면 여기서 쇼리드 시퀀싱을 한번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아, 만약 이 정도 비용이면 안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냥. 아, 안 할 이유가 없고 쇼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진 익스프레션을 보는 바이오인포메틱스 플랫폼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안 할 이유가 없어서 안 하는 거지 롱리드 시퀀싱이 못 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진 익스프레션을 보는 단가를 생각했을 때 쇼리드로 보는 게 롱리드로 보는 것보다 아직은 단가가 더 쌉니다. 그러니까 각자 잘하는 부분을 맡게 두는 거고 제 신념은 뭐냐면 쇼리드로 할 수 있는 일은 쇼리드로 하는 게 낫고 롱리드로만 할 수 있는 일에 롱리드를 쓰는 게 좀 더 적합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는 단가 문제가 제일 큰 부분인가요? 아니면 이제 만약에 이게 롱리드도 단가가 낮아지면 숏리드를 할 필요가 없어질 걸로 예상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근데 롱리드의 단가가 만약에 숄리드보다 더 낮다? 그러면은 숄리드 전혀 할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거를 어치브하기가 뭐 단기간 내엔 조금 아직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연구자의 풀, 예를 들면은
솔리드 분석 툴은 뭐 배치 이펙트를 코렉션 하든 진 익스프레션을 분석하든 환자 데이터랑 멀지를 하든 이런 바이오인포메틱스 툴이 아마 롱리브드보다 아직은 한 100배는 더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보시는 게 유저 입장에서도 아직은 좀 더 편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팩바이오를 안 하시고 나노포를 하시는 개인적인 다른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단가 문제고요. 예를 들면은 요거를 팩바이오로 읽게 되면은 제가 그러니까 이런 롱리드 첫 번째로 원래 팩바이오는 나노포어보다 시퀀싱 데프트가 낮았습니다. 얻을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이 한 10분의 1 정도였는데 이제 최근 팩바이오가 새로운 기기를 만들고 새로운 시퀀싱 라이브러리 킷을 만들면서 나노포어랑 약간 비등비등한 정도의 데프트를 만들어낼 수는 있는데 시퀀싱 비용이 한 5배에서 한 5배 이상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롱리드 시퀀, 요런 cDNA를 볼 때 팩바이오를 쓰기가 조금 꺼려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팩바이오가 나노폴 시퀀싱보다 각각의 시퀀싱에 있어서 정확도가 더 높은 거는 맞는데 서티튜션 뮤테이션을 보기에는 롱리드 시퀀싱이 아주 충분하고 또 아이소폼을 보기에도 아주 충분합니다. 그래서 굳이 팩바이오를 쓰지 않았을 뿐이지 팩바이오를 통해서도 똑같은 일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예. 교수님 채팅창에서도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롱 리드 시퀀싱을 사용하면 에러 레이트가 높을 것 같은데 단일 세포 시퀀싱에서 에러 레이트를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롱리드 시퀀싱이 당연히 숏리드 시퀀싱보다 에러가 높은 게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이 에러 레이시 최신의 시퀀싱 케미스트리랑 최신의 베이스 폴로를 쓰면은 상당히 많이 낮아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전 버전을 쓰고 있다면 당연히 최신 버전으로 바꿔야 되고요. 그래서 그 에러 레이시 높으냐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지적할 거라고 저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페이퍼를 할 때 맨 처음 이제 이 데이터를 먼저 만들고 시작한 거죠. 롱리드 시퀀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스닙을 보는 정확도가 숏리드 시퀀싱이랑 컴패러블 할 것인가? 실제로 실험을 해봤을 때 숏리드에서 얻는 정보랑 롱리드에서 얻는 정보가 99% 이상 일치한다. 즉 99% 이상 정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베이스 폴러를 최신 버전을 쓰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의 베이스 폴러를 쓰면 이런 원 베이스 페어 서브스티튜션을 보는 데 있어서 롱리드 시퀀싱의 정확도를 굳이 걱정할 레이스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채팅창에서 또 네,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네, 제가 읽어볼게요. 네. 네, 그래서 다양한 변이를 세포에 크리스퍼를 통해서 도입을 하는데 시간적으로 얼마나 드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크리스퍼 부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은 이런 저는 한 1000개 정도의 변이를 도입하기 위해서 한 200개 정도의 아, 가이드 RNA, 즉 200개 정도의 크리스퍼를 디자인하고 합성을 해서 클로닝을 진행했습니다. 근데 이거 하는데 한 2주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라이브러리를 만드는데. 그 다음에 세포에 도입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드는 프로시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프로시저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첫 번째는 컴퓨테이셔널 디자인. 이 뮤테이션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쓸까? 두 번째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클로닝하기 위한 올리고 주문. 세 번째는 클로닝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세포에 도입하기까지 뭐 한 달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 20개 정도의 변이를 세포에 도입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러니까 이런 세포의 풀을 만드는데 20개 원하는 20개 정도의 변이가 도입된 세포의 풀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실험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이 진행한다면 한 달 정도면 일단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야기하는 거는 이 20개가 들어간 세포의 풀을 만드는 거지 각각의 세포를 이렇게 싱글 클로널로 키우는 거는 당연히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싱글 클로널로 키운 것이 아니라 세포의 풀을 만들어서 싱글 셀로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면 충분하고 그다음 크리스퍼 과정 중에 오프 타겟 이슈는 없느냐,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 이런 원하는 변이를 도입할 때 가이드 RNA를 잘 만들면 일단 오프 타겟 효과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프 타겟 효과를 일단 디자인할 때부터 많이 줄이고 넘어갈 수 있고, 오프 타겟 효과를 실제로 이 시퀀싱에서는 관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프 타겟에 대해서도 싱글 셀 시퀀싱에 가지는 장점이 뭐냐면, 그러니까 크리스퍼를 엄청 잘못 디자인하지 않는 이상 온 타겟에 비해서 오프 타겟 효과는 매우 적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세포에 대해서 이런 변이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싱글셀 RNA 시퀀싱을 통해서는 이런 변이를 가진 세포 약 100개 정도를 분석해서 그 통계적인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100개 중에 하나의 세포에는 물론 오프 타겟에 의한 효과가 있었을 수는 있지만 100개라는 통계적 처리를 하다 보면 그 오프 타겟에 의한 효과는 매우 희미해지게 됩니다. 첫 번째로 디자인을 잘하면 오프 타겟은 매우 줄일 수 있다. 두 번째로 여러 개의 세포를 보기 때문에 그 세포 중에 혹시나 원이나 미인이나 존재할 수 있는 오프 타겟 세포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효과는 통계적으로 거의 룰아웃 될 것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다른 분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다시 한번 교수님 금일 발표 감사드립니다. 옥스퍼드 나노퍼 시퀀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필코리아 테크놀로지에 문의 주시면 언제나 상담 드리겠습니다. 그럼 금일 웨비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네, 초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